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7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퀀텀 이렇게 보고요.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 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오전에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을 했고, 이평선도 충분히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쉴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면서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다음 이제 13,000달러를 돌파해서 다음 목표인 17,000 그리고 이제 20,000달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좀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일단은 11,700달러, 우리 원래 이제 11,700달러가 우리 목표치였잖아요. 그래서 11,700달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현재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700달러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13,000달러와 11,700달러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도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17년도 비트코인 흐름처럼 이렇게 짧게 2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바로 이제 올라와주는 흐름이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15일인데 원래 20일로 지금 고쳐놨거든요. 20일 이평선이 지금 9,600달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9,600달러까지 단기간에 일단은 하락을 해서 20일 이평선을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회복해주는, 상승하면서 올라와주면서 다시 13,000달러까지 이제 넘어가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 받으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 받는다라고 하면 뭐 한 20-30% 조정을 받는데, 야,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더 큰 조정이 오지 않냐? 그럼 알트코인들 좀 매도를 해서 밑에서 받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 거치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요, 알트코인들 하락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알트코인들이 바로 이제 순환매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을 30%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싼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밑에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액션을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트코인들을 홀딩한 상태로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지금 홀딩 물량만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 물량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11,700과 13,000달러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 거치는 그 방법, 그 시나리오, 그리고 아니면 2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터치를 해주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13,000달러를 여기서 바로 또 넘어가서 17,000까지 가는 거는 일단은 좀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확률상 좀 이제 좀 떨어져 보인다, 그 부분은.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도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좀 시간이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상승하더라도 상승을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이제 비트코인이 쉴 때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 상승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11,700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BTC 마켓 안에서도 알트코인들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코인을 볼 건데, 라이트코인이 이제 좀 많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알트코인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0.02로 라인 깨질 때 일단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때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깨고 내려왔을 때 한 차례 이제 반등을 줄 거다, 이와 같이요. 이때처럼 한 차례 반등을 줄 거니까 15일 이평선까지 한 차례 올려주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이때도 정리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기준을 세우시라고 했어요. 0.014든 0.013이든 기준 세우시고 그 기준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 정리하셔라 했는데, 이제 아마 정리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물량을 정리를 못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2017년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반감기 이슈로 이번에 라이트코인이 먼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다시 이제 큰 반등 없이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라이트코인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라이트코인은 좀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이제는 BTC 마켓에서 제가 봤을 때는 0.02 라인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0.02 라인. 그래서 이때처럼요. 그래서 이때처럼 한번 한 차례 마지막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0.02로 넘고 0.02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의 이제 맥시멈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0.02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물량도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XRP 리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리플이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제 5월 13일이죠. 5월 13일 반등을 했고 51 이평선 터치를 못하고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해서 추가적으로 4,000사토시 4,080사토시를 지금 추가적으로 또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리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오히려 이제 저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그리고 좀 크게 이제 보면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을 이제 그려보면요. 지금 일단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을 때 지금 거의 그 라인에 이제 추세 라인에 맞는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리플이 하락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반등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뭐 어느 타이밍에 상승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주봉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본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봤을 때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봉, 음봉,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음봉 4개요. 그래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4개. 양봉, 음봉, 여기서 이제 음봉,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음봉 4개 나온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은 그냥 여기서 아래 꼬리를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아래 꼬리를 좀 더 이제 길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양봉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리플 빠진다고 해서 이거를 뭐 혹시나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제 영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은 뭐 이렇게 어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빠지면서 이더리움도 달러 차트에선 빠졌지만 지금 BTC 마켓에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5월 12일, 13일 이때 바닥 찍고 이때보다는 어찌됐든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다. 양봉이 나왔고 일단 어제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루 하락할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오늘은 양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더리움도 반등을 이제 모색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때 하락할 때 나왔던 작년 이제 9월달 이더리움이 0.041을 깨고 내려올 때 이렇게 하락했던 이 모습으로 저는 상승해 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퀀텀 볼게요. 퀀텀은 약간 달라요, 모습이.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모습이 비슷하죠. 잠깐만요, 이거 일봉으로 바꿀게요. 위치는 약간 다르지만 모습은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보시면 이제 51 이평선, 15일 이평선 이렇게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리플은 지난 5월 10일 저점을 깨고 이탈해서 내려갔고 이더리움은 위에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도 어찌됐든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5, 50, 120, 200 이렇게 완전 역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퀀텀은 뭐가 다르냐면 퀀텀은 엊그저께 이제 한 20% 넘는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해주고 윗꼬리 달고 200일 이평선까지 터치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줬어요. 그래서 지난번 2018년도 저점이었던 44,000사토시를 일단은 장중에는 돌파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51 이평선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아 나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퀀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넘어가서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더리움, 리플도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퀀텀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먼저 우선적으로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주고요.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고 좀 시간을 보내준 다음에 다시 이 장기 이평선 넘어가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넘어가서 쉬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상승해주는 이와 같이요. 이때 보시면 일단 바로 깨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쉬잖아요. 이게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지기 전에 한 차례 여기서 양봉 만들잖아요. 이와 같이 진행되는 거죠. 뭐냐면 상승해주고 여기서 한 차례 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음봉 나오겠죠. 이번에 상승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서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때 장대 음봉 나온 거에 반대니까 장대 양봉 나오면서 붙여주는 거죠. 0.04의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퀀텀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퀀텀은 51 이평선 안착, 그 이후에 장기 평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퀀텀이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왜냐면 이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회복하는 과정은 좀 더 이제 빠른 순서로 먼저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코인 보고, 알트코인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에릭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3년간 굴러온 30대 금융 관련 직장인입니다. 처음에는 코인 시장을 몰라 지켜만 봤고, 재작년 상승장엔 탐욕에 취해 아주 적은 이익만 보고 나왔고, 이번에는 투자다운 투자를 해서 아직 본격 상승장은 아니지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학습과 지난 차트, 특정 코인마다 이제 상승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코인의 사업 행적 등을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끝까지 홀딩하여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으면 말도 안 되는 퍼스성 기사에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그 각 해당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총 상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메이저 알트를 눈여겨볼 시기입니다. 조금의 시간 투자나 조금의 노력 없이 푼돈 좀 벌어보자고 뛰어들면 거의 필패하는 시장이라는 거 아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완성을 하시고 완성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단 제가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이제 해밀 여러분들, 그 CJ님이 제안해 주셔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이제 자정에 마무리가 되는데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제안해드린 그 포트폴리오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융통성 있게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좋은 내용 읽어봤고, 다음으로 그레이캣님이 써주신 내용인데, BTC 마켓에서 매도할 때의 장점,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교체 매매를 통해서, 일단 트론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트론을 예를 들어서 교체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일정 부분 처음에 같은 금액으로 해서 금액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1일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비트코인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그 내용을 써주신 거고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충분히 아실 거고, 아마 신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시장에 최근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상 26일 일부 영상이 있어요. 일부 영상 댓글에 그레이캣님이 써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거 교체 매매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신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런 교체 매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황금 날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한 개의 아이디로 두 개의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에 지갑 주소가 두 개가 생기게 되나요? 오늘 리플을 다른 거래소로 일부분 이동을 했는데 휴대폰 두 대의 지갑 주소가 틀리게 나오던데, 먼저 이동한 전화기에는 리플 개수가 나오던데 다른 한 대는 나타나지가 않네요. 한 아이디의 주소가 다르게 표시가 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다른 거래소를 이제 두 개 핸드폰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나 모르겠고요. 일단 만약에 그 내용이라고 하면, 거래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갑 주소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해당 거래소라고 하면, 핸드폰 뭐 두 개로 내가 로그인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소, 지갑 리플 주소가 바뀌진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그, 입금 주소를 내가 새로 만들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바뀌는데 리플은 저는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다시 이제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589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중국 관영 매체 리브라 디지털 화폐 경쟁 촉발 중국 동참해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26일자 어제 기사고요. 중국 환구시보의 글로벌 타임스가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대 중국 동참해야 한다 제목의 컬럼을 통해 리브라 출시로 페이스북은 전 세계 27억 명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주조권을 확보하게 됐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주조권을 확보했다. 이 얘기가 글로벌 디지털 시대 일종의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된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독일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 이런 나라 이제 뭐 재무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계감을 갖고 보는 이유는 앞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이 개념이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IT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이런 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기존 국가 시스템이 이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약간 경계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일종의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된 것이고 이어 미디어는 향후 페이스북은 규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리브라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내 달러 패권과 같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한 리브라를 통해 업계 우위를 선점할 것이며 기타 국가들은 리브라의 침투를 막기 힘들게 된다. 중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경쟁 시대에 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산업 및 규제 관련 기관들은 디지털 화폐 관련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며 심지어 죄송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화폐를 장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새로운 금융시대에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MMT론이 이제 진짜 현실화되는 겁니다. 현실화되는 것이고 각국 중앙은행들 그리고 각국에 있는 IT 대기업들 뭐 중국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이런 각국 IT 대기업들이 자기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준비율 개념을 도입해서 무한히 찍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 법정화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패깅되어 있는 기존 법정화폐들은 급격히 이제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급격히 0으로 수렴이 되면서 이 돈이 결국엔 암호화폐로 이제 몰려 들어갈 것이고 암호화폐의 급격한 저는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걸 이제 칼럼니스트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님이 근데 왜 이장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박지환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신규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커뮤니티 보시면 애청자들 팬명이 해밀리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세종시에 해밀리라는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리 할 때 거기 이제 이장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장으로 이제 편하게 불러주시는 거고 리플님이 우리가 이제 사는 지역을 나카모토 사토시 전나고 해밀리 589번지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해주셨는데 나카모토 사토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비트코인 만든 그 이름을 따서 나카모토 사토시 이렇게 얘기했고 전나구는 와사비님이 이제 지어주신 건데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비트코인 채널 상단부까지 우리가 쭉 끌고 와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되자라는 걸 이야기를 해서 전나구,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 해서 전나구 이렇게 써서 전나구 해밀리 589번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하오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풀린다면 비트코인 떡락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떡락, 예. 떡락이란 게 이제 떡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떨어지게 되면 떡을 얼른 이제 주워서 먹으면 됩니다. 예, 농담을 했는데 예, 죄송하고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풀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런 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가는 방향은
1-1 시나리오로 이제 정해져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이슈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물론 출렁거림은 당연히 있겠죠.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이 비트코인의 방향을 저는 완전히 뭐 바꾸진 않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에 뭐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우리가 이제 1-1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는 건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5만 달러까지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2만 달러 가다가 다시 뭐 1만 달러까지 빠진다거나 뭐 5천 달러까지 빠진다거나, 이렇게 크게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큰 방향대로 일단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주의평선,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20주의평선을 훼손하는 그런 하락은 저는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떡은 그냥 떡락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 촌장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박 촌장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말미에 와사비님 글 읽어주시는 거 보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와사비님이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우선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도 나름의 이제 2010년 들었었는데 10년 차이 인생 여행을 가신다는 얘기에 박수를 보내고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생 여행을 가신다니 연세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와사비님 뭐 저랑 나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좀 많으신데 저랑 이제 뭐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음속 계획이 언젠가 이를 내려놓을 때쯤 지리산으로 인생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와사비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오셔서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아마 이제 와사비님 그 인생 여행 가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여행 가는 기간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줘서 제가 대표로 박 촌장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진님이, 제가 이제 좀 이제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주 에너지가 많으시고 젊은 나이, 젊다라고 하면 젊겠죠. 그래서 지금 44살인데 젊은 나이시고 그냥 차 마시며 차분히 진행 계속 하시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그 댓글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에너지 떨어지는 거야, 에너지 충전하면 되죠. 충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글 중에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글들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되도록이면 이제 그 안에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추려서 이제 방송을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글을 써주실 때 그냥 최근에 이제 신규 해주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의견을 써주실 때 그냥 여기서 나는 뭐 떡락할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시간을 내셔서 댓글을 써주신 건데, 그럼 그 에너지를 쓴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시려면 제 의견,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제 의견 말고도 다른 우리 해밀리 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어떤 근거로 나는 떡락을 할 것 같다, 아니면 어떤 근거로 뭐 리플이 못 올라갈 것 같다, 나는 어떤 근거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써주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진짜 생산적인 어떤 토론을 하는 시간을 저는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아무 어떤 근거 없이 뭐 그냥 까내려가는 글도 있잖아요. 뭐 스텔라루멘,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스텔라루멘 까시던데, 스텔라루멘 뭐 이거 절대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 분이 있던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쓰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스텔라 루멘을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 왜 안 좋게 보는지, 이거 왜 못 올라갈 건지 같은지 그 이유를 좀 써주시면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어떤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사무엘님이 이제 글을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사무엘님이 이제 인생 경험이 이제 충분하다, 저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꼭 이제 읽어보셨으면 해요. 내가 투자한, 일단 여기부터 읽을게요. 비트코인을 버린 분에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형이 잘 돼야 동생도 잘 되는 게 인간사입니다. 내가 투자한 리플이 50%, 비트가 300%, 내 친구가 300%, 내가 투자한 게 50%. 이 불편한 진실에 시기심을 느끼는 순간 집안은 망한다.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탐욕으로 연결이 된다.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잘 돼야 동생이 잘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고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것에 편드는 아니 솔깃한 분은 망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형제가, 친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사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죠. 친구가 잘 되면 친구처럼, 잘 되지도 못해도 진실한 우정의 관계라면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지만 그 집 자식 정말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자식이 잘 된 친구의 며느리나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돈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 부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부자인데 내 아들을 잘 키웠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결혼해서 한 번에 부자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뭐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 뭐 리플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하고 약간 어떤 적대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로 뭐 리플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뉘앙스로 혹시 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의도한 바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잘 돼야지 리플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걱정하실 거 없다. 비트코인이 혼자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올라가도 그것도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진짜 멈추지 않고 혼자 주장창 끝까지 올라가요. 채널 상단까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그 BTC 마켓에서 리플이 한 번에 원하는 BTC 가격 목표치까지 오게 되면 한 번에 제가 다 보상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갔습니다. 1억 원 갖고 리플이 2만 사토시를 가요, 한 번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이제 2만 원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 리플 가격이.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예를 들어 뭐 리플이 1,000원, 2,000원, 3,000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박박 기다가 한 번에 올라가도 한 번에 보상받는 것처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잘 되는 거를 배합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사가 마찬가지다. 인생사가 마찬가지고 주변에 보면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기 질투하고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되면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돼야지 지금 사무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콩고물이라도 하나 떠지고 그 사람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좋은 정보를 저한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진짜 진심으로 박수 쳐주시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사돈의 8촌이 아니라 리플의 2촌이고 이더리움의 3촌이 잘 돼야지 가족들도 잘 되는 거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님 글은 읽고요. 나머지 밑에 글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 내주셔서 꼭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몇 분 더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좀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간부터 이제 읽도록 할게요. BTC 시장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BTC 시장 또한 5월 14일, 15일 1일간 최대 변동성과 거래량을 동반하며 변곡점을 만든 최초의 주봉이 된다. 그 이후 줄기차게 빠졌지만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의 출현이 보이고 있고 신저가를 기록하며 하락 중이다.
N자형 하락 패턴이나 이미 변곡점을 만들어 놓은 셈이고 소기명 추세 이탈이다. BTC 사토시가 신저가를 보이든 말든 원화 시장은 추세가 돌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리플이요. 지금 리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리플 보면 이제 주봉에서 이때 이제 5월 12일 이때 주봉이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서 이때 이미 상승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돌파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이탈해서 깨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소기명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원화 마켓에서 보게 되면 원화 마켓은 이미 추세가 돌파가 됐다. 추세가 돌파가 됐고 지금 저는 이거는 이제 눌림목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 마켓의 리플은 5월 15일 종가상 고점 538원과 그동안의 장중 고점을 고려해도 566원, BTC 시장의 사토시 가격이 하락하든 말든 6월 22일 종가 551, 장중 고점 588원을 고려해도 추세 돌파를 했다고 보인다. BTC가 역배열이므로 한 번에 수직등을 주기보다는 원화 시장 기준으로 보아도 급상승 후 한 번에 꺾는 작업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 모델은 퀀텀이 상승한 것처럼 동일한 구조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까 제가 퀀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 10일만 버티면 2만 사토시를 향한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며칠 전 주봉에 세 군데 급등 패턴을 올렸고 실제 17년 급등 패턴이 현재 진행형 패턴이다. 4주에서 6주 안에 5,000원에서 만원, 5,000원에서 만원 간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총알탄 사나이 한번 되어봅시다. 하루에 50% 급등 시그널 총 몇 번 나오나 기대하시고 내가 그동안 시장 참여하며 경험한 노하우 및 감각으로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기는 하나 한번 지켜보기 바란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홍기봉님이 차트 보는 건 저보다 이제 훨씬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시는 것 같고, 일단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틀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지켜보는 거고,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플 달러 차트 보면 지금 이제 리플 위치가 송기봉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채널 중심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거의 뭐 주봉상 2주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중심 가격이 4달러예요. 4달러. 3.5달러에서 뭐 4달러 이 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뭐 1달러가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 된다라고 1150원인데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4000원 정도 육박하는 이제 그런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전 이제 사토시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올라와주고 사토시 차트,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리플이 2만 사토시를 전 넘어가 줘야 된다. 그때는 리플이 2만 사토시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지 이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CJ님이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오늘 밤 목요일 자정까지 설문이 마감이 되면 금요일 중으로 해밀리 포트폴리오 결과가 나올 텐데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간단히 번외 게임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이른바 해밀리 점집 주인장 되기. 방식은 이번 설문 중 비트 이더 리플의 평균값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게임입니다. 에러값은 OLS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 아무튼 이 에러값이 가장 가까운 작은 분께 해밀리 점집 주인장의 영예를 제 맘대로 수여해 드릴까 해요. 설문 해밀리 점집 주인장 찾기 가기에서 이 구글 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아마 우리 평균이 얼마 정도 될지 여러분 예상치를 써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써주시고 여러분 본인 유튜브 아이디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댓글은 27일 오늘 영상 일부에 있습니다. 일부에 있고 거기 찾으셔서 이걸 해주시면 되고, 이 계산 OLS 에러값 계산 방법은 오차에다가 제곱을 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